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7월 27일 오후 6시입니다. 어제는 제가 오후 근무라서 근무가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일하는 곳에서 자고, 그 다음 또 오늘 오전반이어가지고 오후에서 오전으로 넘어가서 오전 근무 끝나고 지금 퇴근해서 방송하다 보니까 하루 늦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27일인데 실제 장이 이루어진 그 날은 26일이었기 때문에 26일 마감 방송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184만원이고요. 1184만원요. 플러스 33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90만원 플러스에다가 그 다음 90만원 한 번 더 플러스 됐죠. 그럼 100만원 하루 잃고, 그 다음날 150만원 플러스, 그 다음 이제 33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하루하루 이게 금액 수익과 손실이 100만 단위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33만원 수익 난 게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될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33만원이면, 수익 괜찮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게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흥분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손익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금 주말 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간다 얘기 있죠. 흥분을 가라앉히고 매매하도록 그렇게 해오겠습니다. 어쨌거나 33만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제가 하고 있는 걸 지금 최근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차트는 참고만 할 뿐이지,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코스톨라니 선생님 책을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오는 이제 돈, 생각, 인내, 행운, 소심파 투자자의 4가지 요인이거든요. 이 중에 생각을 하고 매매한다.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항상 어떤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일치했을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 매매하면 저항선에 오면 꺾인다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일단 하게 되죠. 그 다음 내려오면 눌림목에서 다시 또 지지선에서 다시 매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짧은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코스토라니 투자법은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으로 매수를 했으면 그 생각과 일치해서 계속 올라가면 그대로 길게 수익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당했다 그러나요?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귀에 총알이 맞은 게 아니고 파편에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거나 뭐 그 뉴스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어데트라 그러나요? 어데프?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트럼프 관련주로 가느냐 했을 때, 지금 크게 가고 있는 게 3가지입니다. 트럼프 관련주가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그다음 남북경협하고 암호화폐인데요. 남북경협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 뭐 이렇게 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건 또 이때 가면 또 남북경협주 뭐 인디에프부터 해서 일신석재 등등등 많습니다.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회담할 때 그때 급등했는 종목들 미리 찾아놓는, 제 영상에도 옛날에 남북경협주 정리해놓은 거 있을 겁니다. 미리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그래서 요건 아직 조금 순위가 밀리고, 그 다음 암호화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쪽을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57,000달러, 58,000달러 이러고 있다가 지금 67,000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일본의 비트코인이 뭐 풀리는 이런 악재 이런 거 이제 해소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컸던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토요일이니까 그냥 두서없이 할게요. 가장 대장주가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ITCN 얘는 조금 약한데, 일단 어쨌거나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트럼프 관련주 중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집중하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1월달 취임하기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공약이겠죠. 이 작전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로 바이든 행정부가 못하고 있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면 우크라이나가 급해지는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러시아 쪽하고 이렇게 긴밀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안 하면 무기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불안감을 느끼니까 최근에 나온 게 우크라이나 그 외무장관이 중국 가가지고 왕이부장하고 만나가지고 러시아하고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 이미 생각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자기들이 그 무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전쟁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숙이고 들어와서 협상하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말 동안 그 주말이 아니죠. 어제하고 오늘 또 제가 계속 생각해 보면서 또 항상 생각입니다. 이게 그 투자할 때 우크라이나 지역은에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처럼 무기를 계속 지원해갖고 전쟁하니까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긴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나온 뉴스인데요.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떨어지고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러시아가 이제 오히려 더 몰리는 상황이 되겠죠. 미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도 지금 내년 되면 무기가 다 떨어진답니다. 자체 생산하는 무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죽하면 북한까지 와가지고 무기를 그 재래식 포탄 얻어갈 정도로 지금 다 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쪽 어느 쪽이든 간에 대통령 되면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협상하려고 할 거고 해리스가 되면 러시아가 또 이제 좀 자세를 낮추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이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첨부하자면 이 전쟁 이렇게 재건 관련주나 이런 테마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 항상 이 대체로 보면 지수가 꺾일 때 이 작동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거래소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지수가 지금 저점 깨고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거래소의 가장 그 핵심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량주를 살 수 없으니까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테마주 쪽으로 단기성 종목 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합쳐져 가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이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대선 관련한 부분에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지지율도 한쪽에 이겼다가 반대쪽에 이겼다. 이게 이제 진짜 박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쪽 올라가면 관련주고 이쪽이 뜨고 저쪽 올라가면 저쪽 뜨고 이러면 이제 돈이 이쪽으로 확 몰려드는 겁니다. 시장에 이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쪽 종목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그 해리스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 저는 대장을 5성 첨단 소재로 보는데요. 그 마리화나 관련주 강하게 올라갔죠. 그다음 화일약품도 뒤를 따라서 거의 같은 급입니다. 이거 둘 다 그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제작하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 또 추가로 보자면 그 마리화나 관련주 중에 우리바이오도 있습니다. 얘는 근데 조금 약한 느낌이고 그다음 현대약품 이거는 낙태 관련한 무슨 그쪽 관련주 해리스 부통령하고 연결된 요런 종목들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 같으면 마리화나 이런 게 여기까지 올라갈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량주 쪽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에코프로 등등 하이닉스 전부 다 힘이 없죠. 지금 다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지금 하염시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10만 전자 간다 그러다가 8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가는데 지금 미국 대선 테마가 불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미정시가 크게 반등하는 조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에도 이 테마는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관련주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 종목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러시아 쪽에서 약간 숙여가지고 회담을 하고, 트럼프가 될 것 같으면 우크라이나가 약간 숙여서 회담하고, 우리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선이 11월이라고 쳤을 때 대통령이 트럼프 되고 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11월까지 기다렸다가 대통령 되면 협상하자,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될 것 같으면 불안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러시아하고 회담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해리스 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또 그 회담하자는 쪽에 그 목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가기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회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담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휴전됐다 뉴스 나오면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재료 노출 돼버리니까 그 전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조가 가장 좋다고 보고, 이 해리스 관련주인 마리아나 쪽은 왜 제가 그 섣불리 못 들어가느냐 하면, 많이 빠져갖고 뭐 5일 이평선 정도 만나지면 한 번쯤 사볼만 한데, 이거 따라가서 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트럼프가 지지율이 약간 앞서 있다는 얘기고,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TV 토론 정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인지도가 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1등 종목 쪽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크라이나 저거는 꼭 누가 대통령이 그 어느 쪽이 되면 올라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박빙인 상황에서도 이 휴전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왜 이 종목을 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장 최근에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는 건 SG입니다. 제가 SG를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올라가면서 잔고가 770만원인가 있다가 이게 900만원대까지 수익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회복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가지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시기가 왔다 싶어가지고 여기서부터 7월 16일부터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몰빵해가지고 수익 한번 났었고요. 그 다음 1100만원 돼 있었을 때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 역전해버리는 바람에 한 11%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100만원 한번 얻어맞고, 그 다음 비중을 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나서 그 다음 상한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150만원이 돼버렸죠. 비중은 줄였는데 빠지는 건 11% 빠졌는데 올라가는 게 30% 올라가 버리니까 100만원 잃고 150만원을 버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수익까지 합쳐갖고 500만원에서 150만원 붙었으니까 650 정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 이달 방송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올라가면 비중을 줄일 생각이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 종목에 제가 지금 투자금이 전부 1000만원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0만원이면 한 종목에 한 200만원 정도씩 해서 한 5종목 정도, 이게 관리하기가 가장 무난하다고 봅니다. 단지 최근에 SG가 너무 모양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번 승부 걸어봐도 되겠다. 예전의 경험상 단일가 지정해서 밀어 올라가는 이런 종목은 2배에서 3배 가더라는 그런 경험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몰빵도 한번 해봤고, 비중을 500만원 갖고 있는데 이걸 계속 그렇게 비중을 많이 담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약간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쉴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650만원 있는 거에서 올라갈 때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SG를 한 300만원 정도로, 더 올라가면 100만원 더 줄일 겁니다. 한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3배 갈 때까지, 이 3배라는 뜻은 출발할 때 가격으로요. 1,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3배면 4,500원이죠. 4,500 갈 때까지는 그대로 일단 홀딩한다는 개념으로 SG가 현재 305만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목요일 방송할 때 제가 SG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이 뭔가를 말씀드릴 때 다산네트웍스를 꼽았습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다산네트웍스가 여기서부터 급반등해서 튀어올랐습니다. 여기에 불성실 공시인가 악재 뜨면서 급락했어요. 이 부분은 바로 돌렸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해소됐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얘가 따라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어요.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그래서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단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는 것은 앞쪽에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여기 물린 사람들이 본전 오면 팔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에서 이날도 보십시오. 엄청난 거래량으로 쫙 빼올리다가 밀리죠. 그러니까 올라가려는 힘이 강한데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다 못 잡아먹으니까 조금씩 밀리면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매물을 다 먹고 나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4,500원 정도, 이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대충 이 정도죠. 이 정도쯤을 넘어가면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거의 한 7,000 정도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SG 다음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다산네트웍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SG를 350만원 이익 실현했죠. 그 가지고 이제 1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다산네트웍스를 비중을 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SG 다음으로 괜찮아 보이는 게 다산네트웍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산네트웍스는 전력망, 통신 이런 쪽에 특화된 회사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오래전에 MOU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도로 복구가 가장 급선무일 거고요. 도로 복구하고 나면 그 다음 전력망이 가장 시급할 겁니다. 그래서 전력망 공사, 뭐 케이블 같은 거 깔고 이런 걸 하려면 이 회사가 지금 MOU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력망 그 회사하고 MOU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까지나 전부 다 가능성입니다. 100%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일단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SG 다음으로 괜찮은 종목이 다산네트웍스고요. 그 다음 어제 추가로 SG 이익 실현한 거 가지고 현대에버다임을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 현대에버다임은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얘가 상한가 들어간 게 먼저 간 건 아니고 데모가 상한가를 먼저 올라갔습니다. 데모하고 현대에버다임 두 종목은 건설 장비 쪽인데 둘이 거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데모는 굴착기 그 앞부분에 어태치먼트 같은 그 이름 있죠. 그 땅을 둘둘둘 팔 때 그 아주 굵고 둥그런 거 이렇게 앞에 박히는 거 그걸로 이제 그 바위 같은 걸 깨고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굴착기로 땅을 파고 이렇게 하면 계속 갈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데모가.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우크라이나 그 넓은 땅에 재건한다 그러면 뭐 도로를 깔든 뭐 건물을 짓든 댐을 건설하든 뭐라든 간에 굴착기 같은 이런 장비가 엄청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장비에 있는 소모성 재료가 이 회사가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기대감으로 얘가 가장 상한가를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데모가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 현대에버다임이 분봉으로 보시면 확실히 차이나요. 데모가 먼저 땡겨올렸습니다. 얘가 이날이 아니죠. 이날입니다.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가고 상한가를 먼저 쳤죠. 그러니까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얘가 가볍게 빨리 움직입니다. 먼저 올라갔고 얘가 상한가 안 풀리고 올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현대에버다임이 따라간 겁니다. 현대에버다임은 이날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 부분이죠. 좀 뒤늦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상한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데모보다 현대에버다임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둘 다 비슷하지만 현대에버다임 여기 뉴스에 보면 얘는 저겁니다. 그 건설 중장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설할 때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걸 생산하는 건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회사하고 협업해 갖고 지금 생산 중이다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뭔가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도로 포장하려면 트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장비가 많이 생산되면 거기 있는 현지 공장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외국 거 사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같이 그 공동으로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데모가 더 강하게 빨리 움직이고는 있는데 단일가 지정인데도 데모는 6%는 올라갈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현대에버다임을 더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SG 설명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투자 유의지정 걸린 게 이날입니다. 7월 24일 수요일날 투자 유의지정 걸리면 올라가 버리면 단일가 지정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는 날인데 이날 21%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막판에 쫙 눌러서 뺐어요. 이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날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1호 올라가면 그 단일가 지정 걸리면 빠질 것 같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도를 막 하겠죠. 단일가 들어가 버리면 단타를 못 치니까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막판에 쭉 빠져갖고 1% 정도까지로 빠졌는데 좀 덜 뺐습니다. 좀 더 내려왔으면 될 텐데 여기서 끝나니까 단일가 지정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단일가 지정 하루가 지금 흘러갔는데 SG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단일가 지정인데도 불구하고 단타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상승 끝나는 종목은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하락했지만 땡겨 올려갖고 위로 들어 올려서 끝이 났죠. 이게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단일가 지정인데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마 얘도 위로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이미 단일가 지정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위에서 끝나고 화요일 위에서 끝나면 그 다음에 급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SG가 그랬거든요. 보시면 단일가 지정인데 그 여기였죠.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워낙 강하게 올라갔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어 올려갖고 급등시키는 그림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이 지금 비록 단일가 지정이지만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이건 제가 그 단일가 지정 밑부분에서 잡았어요. 지금 벌써 한 3% 정도 수익이 나있죠. 200만원 잡았는데 이건 단일가 지정 걸려버리니까 단타들 빠져나가면서 하락해서 밑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잡은 겁니다. 왜냐면 돌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잡아갖고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현재 이미 잡고 나서 수익이 한 6만원 정도 한 3% 정도 수익이 나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현재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아직까지 다산네트웍스라든가 현대해상 이 종목들은 급등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중을 더 실기는 조금 그렇죠. 너무 성급한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비중을 실겠지만 우선은 한 300만원, 200만원 요 정도면 될 것 같다 해서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 다음에 또 갈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잡은 게 일단 유신을 26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유신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설계 시공하는 업체 중에 유일하게 같이 따라갔던 유신 회장님이 같이 따라갔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특별하게 뭔가 MOU 체결 같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대감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대통령 순방에서 따라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회의까지 했는 그쪽 기업체들하고 회의했는 이 회사가 만약에 휴전이나 정전돼가지고 뭔가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얘는 철도나 뭐 이런 쪽입니다. 항만 철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재건한다 그러면 철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도로 다음으로 필요한 게 철도니까 고속철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번 올라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이야기 계속 나오죠.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 석유 이야기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이 회사하고 과거에 일했던 경력이 해가지고 대왕고래 하면은 약간 들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왕고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울산 석유가스 쪽을 탐사까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 나오면 얘가 움직일 수 있다. 약간씩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신을 요거 좀 길게 보고 268만원 정도 잡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SY 1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요건 펜널 뭐 이런 쪽인데 얘도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철강 공장을 하나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멈춰진 상태인데 얘도 우크라이나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SG 이후에 요런 우크라이나의 공장 인수해가지고 펜널 만드는 요런 쪽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건 100만원 요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돌아가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데 투자금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로 끌어올리려면 가장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쪽에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구도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날 했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할 때 뭐 궁금증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